안녕하세요. 솔로몬의 내각 강요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의 대상을 온 이스라엘로 기록한 것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치가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시기와 같은 전성기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이 이처럼 유지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아들로 번역된 단어는 자손이나 후손, 손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며 아히마아스의 아들이 아사리아이기에 여기서는 손자가 맞습니다. 아사리아의 부친 아히마아스가 일찍 죽었거나 혹은 직분을 수행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 그가 부친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미 아비아달은 파면되었고 사독은 고령이었으므로 직분을 가장 오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아사리아가 내각 강요 중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활약하였던 사독은 다윗 시대에도 이미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길었으므로 사독의 손자가 솔로몬 당시 대제사장의 직위를 수행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강요들 명단이 다윗의 고관들 명단과 다른 점은 전쟁을 주로 했던 다윗이 그의 명단에 군사령관을 제일 먼저 언급했던 반면에 성전을 짓고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대제사장을 그의 명단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절.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후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의 명단이 제사장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왕의 측근에서 국정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관인 서기관이 태평성대의 시기였던 솔로몬 시대 당시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정복 전쟁과 반란이 있었던 다윗 시대에 무관으로서 효율적인 전쟁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의 서열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서기관은 무역과 상업과 군사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공식 기록을 보존하며 재정 문제 또한 담당했습니다.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여기에 나단은 나단 선지자일 수도 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일 수도 있으나 별도의 언급 없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나단 선지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사리아의 형제인 사붓은 왕의 친구라는 별칭이 사용된 것을 보면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즉 왕의 고문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왕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6절. 아히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히살은 다른 강요와 달리 아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출신 배경이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내각이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 중심으로 기용되어 효율적 행정의 극대화를 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궁 관리는 솔로몬 당시 신설된 직책으로서 왕궁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솔로몬 당시 궁중의 살림이 다윗 때와는 달리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부요하고 화려했음을 뜻합니다. 7절.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지방장관은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여 왕실의 재정과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세운 관리들입니다. 전국을 12지파로 나눈 것이 아니라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과 경제 사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12행정지역구분은 본래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었고 지방행정 또한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족 연합 국가적 성격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 왕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는 바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정치 사회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지역만은 지방 행정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유다 지파의 지역을 왕실 직속령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대우는 북부 지역 지파들의 불만을 일으켰고 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베누리. 이 기록 순서는 지파나 지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왕과 왕궁을 공개한 순번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지방이 우선되는 순번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땅이 매우 비옥하여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등 소출이 풍부했으며 팔레스틴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11절. 돌의 전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비나답은 이새의 둘째 아들이자 다윗의 형이므로 아비나답의 아들은 솔로몬과 사촌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딸 다밧의 남편으로 사촌을 선택한 것인데 이러한 근친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유력한 계층에서 흔히 있었던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13절.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 성, 곧 성벽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 60개의 성들은 벤게벨이 맡았습니다. 여기서 성은 작은 촌락이 아니라 성벽과 성문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요새화된 도시를 뜻합니다. 이 도시가 청동 빗장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섰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도시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60개나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한 명의 관장에 의해 다스려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을 엿보게 합니다.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모세의 출애굽 당시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왕국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모세의 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이 지역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길르앗이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관장한 게벨은 13절에 길르앗 라못을 맡았던 벤게벨의 아버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군대 장관을 관리들의 가장 첫머리에 두고 그를 중시했다면 솔로몬은 대제사장을 첫머리에 두고 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목표는 성전을 건설함으로 실현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했다면 그는 그 기반 위에서 나라를 여호와 신앙에 굳게 세우는 데 주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치룬 영적 전쟁의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내가 누린 것보다 더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룰 것입니다.